안녕하세요, 서아입니다. 어려운 게임을 하다가 어느 챕터에서 막히게 되면 우린 한 번쯤은 치트키를 또 올리게 됩니다. 마치 스타크래프트란 게임에서 쇼미더 머니라고 치게 되면 자원이 엄청나게 많아져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 내에서도 이런 치트키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마치 우리 내에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끌어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영상에서는 뇌과학의 관점에서 우리 내의 치트키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내에서 치트키에 해당하는 능력은 바로 신념이란 녀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에서 신념이란 존재는 의사결정 시 그 어떤 기준보다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사람들은 배고픔이나 살고 싶어하는 생존의 욕구가 있고 그런 원초적인 욕구들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신념이나 신앙이 강한 사람들은 가장 강하다는 생존의 욕구마저 누르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며 순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외에도 강력한 신념은 어려운 일들을 몇십 년 동안이나 성실하게 실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정치적인 신념은 한 특정 정당만을 평생 지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념은 우리 뇌가 의사결정 시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런 신념은 우리 뇌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 뇌 안쪽에는 전대상 피질이란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패턴을 인식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패턴 인식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뇌는 하루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데 만약 내가 패턴이란 특별한 방법 없이 방대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뇌는 반드시 엉망이 될 겁니다. 네,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PC나 스마트폰도 저장 용량이 한정적이며 그 저장 용량을 넘어서 데이터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문제는 생기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뇌는 이 방대한 정보들을 받아들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고 그 대책으로 두 가지를 찾아냈는데요. 그중 하나는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이고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은 그렇게 받아들인 정보 속에서 반복된다거나 예상되는 패턴을 파악하는 능력이죠. 즉 우리 뇌는 일단 집중할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과 반대한 정보 속에서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예측하며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 인식 능력은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원리를 이해해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이런 패턴 인식 능력 때문에 정보를 해석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지만 정보에서 패턴을 찾기 위해 의미를 끊임없이 부여하는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시험을 잘 쳤는데 그날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면 이후 비슷한 현상을 단 한 번이라도 더 경험하면 우리 뇌는 시험 당일 흰 신발만 신으면 시험을 잘 친다는 미신이나 일반화의 오류처럼 왜곡된 패턴 인식은 지나친 의미 부여로 인해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패턴인식 능력은 우리 신념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뇌는 내 경험과 지식을 결합해 의미를 부여하고 신념을 만들어내는데 공부에서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마치 꼭 타고난 머리가 있어야 이 시험에서도 반드시 합격한다는 생각이 있고 계속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결국 타고난 사람만 모든 시험에 합격한다라는 왜곡된 신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신념이 우리 뇌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아나전두피질이라는 곳에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데 이 아나전두피질에서는 의사결정 시 가치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죠. 네, 여기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미를 준 정보나 신념을 뜻합니다. 즉 내 가치관과 신념만 합한다면 의사결정은 생각보다 아주 쉽고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처럼 신념이란 존재는 내 욕구를 억누르고 생존의 본능마저 이길 만큼 게임의 치트키와 비슷한 강력한 힘과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념이 왜곡되고 부정적이라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척이나 힘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떻게든 목표를 성취하고 싶고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서도 그 사람의 신념은 어차피 타고난 사람만 성공해라는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마치 무거운 족쇄를 차고 100m 달리기를 해야 하는 사람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고 자신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으며 또 성취할 목표가 있다면 단언컨대 자신의 신념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 뇌는 노력할 에너지를 배정해주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에너지를 마치 정부의 예산처럼 관리하는데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에너지를 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를 회수하게 됩니다. 뇌의 이런 에너지 배분 과정을 알로스타시스라고 하는데요. 즉 우리가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뇌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 맞춰 어차피 노력해도 좋은 결과가 나기 어려울 텐데 하며 더 열심히 노력할 에너지를 회수해버린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어려운 너희가 많이 나오는 책을 보면 잠이 오고 산만해지는 것도 이런 알로스타시스의 과정을 거쳐 우리 뇌가 집중할 에너지를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노력할 수 있게 우리 뇌가 에너지를 배정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 설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념이죠. 그리고 이 신념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심리학에서 말하는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긍정적인 기대가 실제 긍정적인 결과로 연결되듯이 말이죠. 내각에서도 피그말리온 효과와 비슷한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미국 주 비에타 박사팀은 가짜 약을 투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이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우측 중전두회와 보상회로의 측자의 활동을 증가시켰으며 고통을 줄여주는 엔돌핀의 분비를 확인했죠.
게다가 최근 연구에선 가짜 약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시보 효과는 있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비록 내 생각이 비과학적이고 아니라고 생각될지라도 내가 의미를 두고 신념화시킨다면 플라시보 효과처럼 우리 뇌는 반응한다는 것이죠. 네, 요즘 어른들 사이에서 긍정학원이란 말이 유행하듯이 확실한 긍정적인 자기 예언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긍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경쟁과 심리적으로 불안한 수험생과 직장인들일수록 더 긍정적인 생각과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긍정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럼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살게 될 테니까요.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들이면 모두가 아는 기대 곱하기 가치라는 동기이론처럼 가치라는 신념과 그 신념을 바탕으로 한 기대, 이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우리 동기나 의지력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내 노력과 결과에 의심이 들어도 소리 내어서라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뇌는 내가 더 집중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에너지를 내어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확신하느냐에 따라서요. 플라시보 효과와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기대를 하게 되면 실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노시보라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의 부정적인 기대가 실제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어차피 타고난 재능으로 다 결정되는 세상, 더 노력해봐야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우리 뇌는 어차피 해도 안 될 거 그냥 푹 쉬라며 에너지 자체를 잘 내어주지 않을 겁니다. 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핸디캡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성취하고 싶고 이미 노력하고 있다면 의식적이라도 잘 될 수 있다고 스스로 말해야 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마치 무작정 합격이란 머리띠를 두르고 공부했던 우리 어른들처럼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